할아버지, 이 집은 어디예요? 8살 설인이 먼지 낀 앨범을 펼치며 물었다. 낡은 사진 속엔 골목길과 오래된 기와 집이 있었다. 우리 집이었단다. 외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재개발로 다 헐렸지. 아까워요. 그래, 아깝지. 하지만 설이나 도시는 살아있단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느냐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20해가 지난 지금 설이는 그 의미를 매일 마주하고 있었다. 이번 청암구 재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상무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30명 남짓한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담당은 김설인 과장과 박현우 차장이 맡습니다. 설이는 옆자리에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같은 각오를 읽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청암구 현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지나갔다. 40년 된 주택가, 비좁은 골목길, 무너져가는 담벼락. 여기가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정말요? 몰랐는데. 어릴 때 재개발로 이사 갔어요. 부모님은 보상금 받는 게 더 중요했죠.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가가 되신 거군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암구 주민센터는 분노로 들끓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을 생각이요.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요. 여기서 50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요? 설이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술렁이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저도 8살 때 재개발로 이 동네를 떠났어요. 그때의 상실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재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노인이 일어섰다. 말은 좋소. 하지만 결국 우리를 내쫓는 건 똑같잖소? 아닙니다. 기존 주민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30%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역사를 간직한 공원을 만들 겁니다. 현우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다. 기존 골목길의 구조를 최대한 살리고 오래된 느티나무와 우물터는 보존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요. 회의실에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번졌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주말, 설이는 외할아버지의 작은 작업실을 찾았다. 벽면에는 그가 평생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라진 골목길, 헐린 시장,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들. 주민들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당연하지. 넌 그들의 신뢰를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설이나 이 사진 좀 봐라. 외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재개발 전 청암구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난 한 달 동안 매일 그 동네를 걸었단다. 주민들과 차 마시고 이야기 듣고 함께 웃었지.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보이더구나.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나요? 아니, 넌 이미 알고 있어. 다만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야. 설계도만으로는 부족해. 내 진심을 보여줘야 해. 오빠 언니가 미쳤나 봐. 설인의 동생 민재가 현우를 따로 만났다. 대학로의 작은 카페였다. 갑자기 왜?
청암구 재개발 프로젝트 말이에요. 언니 진짜 그거 막을 생각이에요. 현우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막는다니?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아니, 언니가 주민 편을 너무 들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손해예요. 임대주택 30%, 그거 수익성 엉망이라고요. 민재 씨, 혹시 누구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다녀요. 이번 프로젝트 투자자들하고 일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해요. 수익이 안 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현우는 복잡한 표정이 됐다. 민재 씨 입장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서린 과장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회사도 망하고 주민들도 아무것도 못 얻게 될 텐데. 오빠가 다 얘기했어. 다음날 저녁, 서린이 민재를 불러냈다. 청암구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난 틀린 말 안 했어. 너 지금 어느 편이니? 편? 언니야말로 현실을 봐. 투자자들 빠지면 이 프로젝트 끝이야.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어렸을 때 이사 간 거 기억나? 어렴풋이. 엄마 아빠는 보상금만 보고 결정했어. 우리 의견은 안 물어봤지. 새 동네는 좋았어. 깨끗하고 편리했어. 하지만 뭔가 계속 허전했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이웃이 없었어. 골목에서 놀던 친구들, 구멍가게 아저씨, 떡볶이 아줌마. 다 사라졌어. 새 아파트엔 그저 낯선 사람들만 가득했지. 그래서 언니는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은 거야. 응. 개발은 필요해.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지워버리면 안 돼.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가 진심인 건 알아. 늦은 밤, 사무실에 서린과 현우만 남았다. 과장님, 저한테 안 궁금하세요? 뭐가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서린이 설계도에서 눈을 떼고 현우를 봤다. 궁금하긴 한데. 말하기 싫으시면. 아니요, 말하고 싶어요. 현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제 아버지는 건축가였어요. 작은 회사 대표였죠.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대 건설사가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더니 부정 입찰 누명을 씌웠어요. 그게 아버지는 결국 파산하고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스트레스 때문에. 서린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래서 전 건축을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꿈꿨던 건축을 내가 이루렴이라고. 차장님, 이번 프로젝트도 그래요. 단순히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질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과장님처럼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프로젝트 중단입니다. 상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투자자 세 곳이 빠졌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때문에 수익성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서린이 벌떡 일어났다. 상무님,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약속? 김 과장, 회사가 망하면 그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다른 투자자를 찾으면. 현실을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회의실을 나온 서린은 비틀거렸다. 현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청암구 주민센터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거봐.
결국 우리를 속인 거잖아.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어. 서린이 주민들 앞에 섰다. 계란이 날아왔다. 옷에 노른자가 튀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첫 설명회 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분이었다. 아가씨 진심이에요? 네. 그럼 증명해봐요. 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전 실패했어요. 서리는 외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눈물을 쏟았다.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회사가 프로젝트를 중단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실패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투자자도 없고. 서린아, 이것 좀 봐라. 외할아버지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청암구에 옛 사진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기록한 청암구의 역사란다. 이 골목의 이야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할아버지, 이걸 전시회로 만들어 보렴. 청암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뜻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그게 될까요?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 아니겠니? 설이나, 넌 너무 올고다. 오랜 친구 정화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게 칭찬이야, 비난이야? 둘 다.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처럼 착하지 않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정화가 서린의 손을 잡았다. 그래, 포기하지 마. 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도 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 현우 차장도 있잖아. 현우 씨? 너 그 사람 좋아하잖아. 서린이 얼굴을 붉혔다. 무슨 소리야. 티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애둘러가? 한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할아버지의 50년 기록 사진 속 청암구. 오프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주민들, 언론,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시민들. 서린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사진들은 제 외할아버지가 평생 기록한 청암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골목길, 이곳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사랑하고 성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게 사라질 위기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발전은 반드시 과거를 지워야만 하는 걸까요? 관객들이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다. 저는 사회적 기업 투자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린의 눈이 빛났다. 언니 미안해. 전시회가 끝난 후 민재가 서린을 찾아왔다.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언니 전시회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 내가 하던 일이 사람들을 돈으로만 보는 거더라. 그게 싫었어. 서린이 동생을 껴안았다. 민재야. 언니 나도 도와줄게. 뭐든지. 고마워. 과장님 할 말이 있어요. 프로젝트 재개가 확정된 날 밤 현우가 서린을 옥상으로 불렀다. 도시의 야경이 눈부셨다. 저 과장님 좋아합니다. 서린이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왜? 갑작스럽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 같은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 제게 그런 사람은 과장님뿐이에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좋아해요. 두 사람이 껴안았다. 도시의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1년 후 청암구 재개발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설인이 단상에서 말했다. 옆에는 현우가, 뒤에는 주민들이 서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민 할머니가 꽃다발을 건넸다.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동네 지켜줘서. 2년 후 청암 기억의 공원이 완성됐다. 옛 골목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졌다. 보존된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놓였다. 벽면에는 외할아버지의 사진들이 전시됐다. 개장식 날 외할아버지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설이나 잘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열정과 사랑 덕분이지. 공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옛 주민들이 돌아와 새 이웃들과 어울렸다. 신랑 박현우, 신부 김설인, 혼인을 허하노라. 청암 기억의 공원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들은 주민들과 동료들, 친구들이었다. 민재가 축사를 했다. 언니는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사람이 먼저라고. 언니 형부 축하해요. 외할아버지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행복한 순간을 담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5년 후, 엄마 이게 뭐야? 5살 딸 지우가 앨범을 펼쳤다. 엄마가 일했던 프로젝트야. 청암 기억의 공원. 우와 예뻐. 설인이 딸을 안았다. 창밖으로 청암구가 보였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룬 동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바람의 도시 이야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도시 이야기. 딸이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올려다봤다.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세 사람이 웃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